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선물 트레이딩하고 있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이제 트레이딩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심리랑 관련된 부분이고 또 멘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두가 트레이딩,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모두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명확하게 바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이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바로 확인하고 답변 드리거나 혹은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리니까 댓글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이야기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그 승자들의 공통점만 잘 체크를 하면 되죠. 근데 이 승자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이 사람들은 이 심리적인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에 능하죠. 멘탈 관리에 굉장히 능해요. 멘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 멘탈을 무너뜨리는 그 요인을 차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멘탈을 무너뜨리는 요인, 이 멘탈을 무너뜨리는 요인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큰 손실 때문에 이 멘탈이 무너져 내립니다. 큰 손실. 결국 큰 손실이 발생하면 그걸 만회하고자 하는 심리도 강하고 또 큰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급해지겠죠. 급해지다 보면 멘탈도 무너지고 여유로운 심리 상태도 무너지고 결국엔 스스로의 트레이딩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큰 손실이라는 걸 방지를 해야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게 왜 발생하는지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죠. 알지만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발생하고 실수가 발생하고 멘탈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은 바로 첫 번째, 손익비가 좋지 않은 무리한 진입점입니다. 타점, 포지션에 진입할 때는 항상 이 손익비라는 걸 계산해야 해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짧게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더욱이 무리한 레버리지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때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결국 큰 손실이 발생하고 멘탈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손절 구간을 정해둬도 이걸 지키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 버티다 보면 포지션이 강제 청산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이렇게 강제 청산이 나게 되면 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멘탈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깨지게 되면 이걸 큰 손실을 이걸 손실 멘탈을 무너뜨린 그리고 심리적인 여유를 깨버린 이 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작정 계속 포지션을 진입하게 됩니다. 이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거래 계속해서 포지션 진입하다 보면 이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작게 손실이 발생해도 레버리지를 높게 사용하다 보니까 또 그 손실이 쌓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실이 얼마 발생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어떻게 레버리지를 더 높게 써야 수익이 더 크게 날지, 그리고 그걸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만 먼저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매매 원칙들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트레이딩은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많지 않아요. 딱 세 개 잘 지키면 돼요. 바로 이 감당 가능한 투자금, 그리고 철저한 손실금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점을 가질 수 있는 타점이죠. 이건 앞으로 또 찬찬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기준점을 가질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감당 가능한 투자금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 감당 가능한 투자금. 잃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투자금이 감당 가능한 투자금은 아니에요. 물론 감당 가능한 투자금은 맞죠, 어떻게 따지면.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감당 가능한 투자금이란 잃어도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금이 스스로에게 좀 와닿아야 합니다. 와닿아야 해요. 이게 와닿지 않으면 처음에 엄청 작은 시도를 시작해서 너무 작은 시도를 시작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막 5만 원, 5만 원 강제청산. 뭐 치킨 2마리 안 시켜 먹으면 되지. 이건 너무 와닿지가 않는 금액이죠.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좀 잘못된 습관이 들어요. 시드머니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리고 철저하게 손실금을 제한해야 하는데, 정말 손실이 발생해도 와닿지도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이 습관이 몸에 배게 되고, 그게 나중에 시드머니를 늘렸을 때 큰 손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멘탈, 심리적인 여유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인의 경우 한 달 월급 정도가 저는 처음 시작하는 투자금으로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의 경우 뭐 한 달 용돈 정도, 이 정도가 이 트레이딩을 시작하기에 정말 적합한 투자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뭐 직장인 입장에서는 직장인 한 달 월급이 뭐 반토막 나면 정말 크게 와닿겠죠. 크게 와닿겠죠. 내가 한 달 정말 힘들게 일해서 벌어야 될 돈 중에 반이 사라졌으니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돼요. 스스로 그렇게 학습이 되죠. 그래야만 이 큰 손실을 방지하고 투자금을 더욱더 소중하게 쌓아나가고 나중에 더 시드머니가 커졌을 때도 정상적으로 수월하게 손실금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철저한 손실금 관리. 결국에는 큰 손실을 막으려면 손실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항상 포지션 진입하기 전에 손절 구간을 미리 잡아두고 손절이 나갈 경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익절을 볼 경우 얼마를 벌겠다가 아니라 손절이 나갈 경우 얼마가 나가겠네를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손실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얼마나 발생할지, 시드머니 대비 몇 프로나 발생할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포지션에 진입해야 하고요. 그래야만 욕심을 내지 않고 좀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손실금을 컨트롤하면서 스스로의 심리 상태, 멘탈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 구간을 정했는데 이게 뭐 현물 기준으로 막 2%, 3% 되면 이게 레버리지가 들어갔을 때 10배가 들어가면 막 2, 30%의 로스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손실폭이 크다면 레버리지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해요. 뭐 2% 손절폭이 벌어진다 하면 레버리지 뭐 3배 이렇게 써서 시드머니 대비 6% 로스가 발생하게끔 이렇게 손실금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레버리지를 조절함으로써.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나 원하는 자리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자리에 오게 되면 손절은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자리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런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한 자리인데 당연히 손절은 여기 깨면 바로 손절이 나가야겠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손실금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좀 더 멘탈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좀 더 여유로운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바로 이 기준점을 가질 수 있는 타점. 제가 오늘 아침 스트리밍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비트코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때 숏을 들어가 버리면 기준점이 너무 불명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고 반전 움직임이 나올 때 이때 진입을 해서 손절 구간을 여기로 잡고 봐야 기준점이 잡히는 타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무턱대고 들어가 버리면 손절폭도 길 뿐만 아니라 이거는 명확히 고점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는 타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선 슛을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모든 타점에도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손절 구간을 설정하기 어려운 타점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쌍고점이죠. 쌍고점을 그리고 예를 들어 쌍바닥과 쌍고점처럼 명확히 구간을 그리고
손절 기준을 더더욱 명확히 잡을 수 있는 구간을 공략해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손실금 관리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명확하게 손절을 끊어내기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에 모두 멘탈 관리, 즉 여유로운 심리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익절 구간을 설정하는 것도 역시 타점을 계획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항대를 파악하고 거기에 뭐 롱포지션 익절을 잡거나 혹은 지지대를 판단하고 거기에 숏포지션 익절을 잡거나 뭐 1차 익절 정도로 설정을 해도 좋아요. 어찌됐든 익절 구간은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이라면 거기에 따른 본인만의 원칙을 세우고 뭐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면은 뭐 익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원칙에 근거하여 구간을 설정하고 익절을 챙기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수익을 챙기면서 하면 심리도 여유로울 수밖에 없고 또 수익을 챙긴 이후에 남은 포지션 물량은 뭐 본전 가격의 스톱로스를 옮겨놔도 결국에 그 본전 스탑이 나가더라도 수익은 일부 익절해둔 게 보존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추세가 뻗어나간다라고 하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즉 여유로운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준점을 가지려면 아까 아침에 스트리밍 할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까지 와서 뭐가 나오면 들어가야지. 이 구간까지 와서 어떻게 되면 들어가야지. 그래야 기준점이 잡히고 그렇게 기다리게 되면 손실폭도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다. 손실금을 짧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멘탈을 관리하고 심리적인 여유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스스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죠.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에 마땅한 스스로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우리도 이 트레이딩이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결국 스트레스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지켜도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게 필요한 건데 그건 바로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맛있는 걸 사 먹는다 이런 것도 좋아요. 정말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행위를 통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져야 해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멘탈 관리하고 심리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러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트레이딩만 하다가 한번 무너졌을 때 그때는 그 상실감과 고통이 몇 배로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과거에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고 기고만장했다가 한번 정말 크게 망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전에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쌓아올 때 저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뭐 간단히 여행이라도 갔으면 좋았는데 여행도 가지 않고 그냥 계속 트레이딩에만 매진했어요. 그러고 무너지고 나서는 엄청 고통스러웠고 엄청 불행하다 생각을 했고 또 상실감도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이제 망하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레벨까지 도달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여행도 자주 다니고 또 스스로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뭐 활동적인 활동을 제가 좋아해요. 활동적인 것들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뭐 운동 중에서도 뭐 클라이밍이라든지 이런 활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투자를 하고 또 뭐 좋은 옷을 사는데도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또 더 나은 트레이딩 그걸 위한 멘탈 관리, 심리적인 여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봐도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는 방법을 몰라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서 좋다 이런 거죠. 근데 결국 그 행위를 오래 하게 되면 이 트레이딩을 마치고 나서 엄청난 공허함이 몰려오고 그러한 공허함이 결국엔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뭐 나중에는 정말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했는데도 그 타점에 예민해지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지켜도 이걸 하지 않았을 뿐인데 앞서 말씀드린 거 다 지켜도 단지 이거 하나 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여유로운 상태가 깨지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당연히 실천해야 할 것들이고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실천해야 될 것들이고 마지막에 강조드린 바로 이 스스로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것도 충분히 스스로에게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과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경험이죠. 경험해봤던 고통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트레이딩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스스로의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는 무기로 활용하고 싶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 영상, 오늘 올려드린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이런 거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하고 답변 남겨드리거나 혹은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댓글로도 꼭 많은 호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